자, 오늘의 장소는 이제 에돔길을 소개하게 되겠는데요. 이 사해가의 이 암몬으로 또 모압으로 에돔으로 가는 길 중에 에돔길을 가는 이 겨울철에 흐르는 와디를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이 이 여름 건기 때는 마른 채로 있다가 드디어 겨울에 비가 오면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여름 내내 메말랐던 광야의 와디에 이렇게 겨울철에 비가 오면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 광야에 흘러내리는 빗물이 이 사해에 다다를 쯤 되면 이게 엄청난 양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 물이 잔잔하게 흐르던 그 와디에도 뭐 거의 보세요, 물이 여기까지 넘쳐 흐르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디 하나에만도 이렇게 엄청난 물이 흘러가면 그 모든 모인 사해 입구에 다다랐을 때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해는 수시로 이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빗물이 이 도로를 막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여름 내내 메마른 이 와디가 되기도 하고 참 광야는 천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곧 우리가 이 광야 곳곳에서 모여 사해로 흘러 들어갈 때 넘치는 물을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 어쨌든 이 광야에서 겨울철에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그냥 지나갈 수 없지요. 이 흐르는 물. 그 다음에 겨울철에 비가 오면 드디어 이제 파릇파릇 풀이 솟아나면 여름 내내 마른 풀을 먹던 양과 염소떼들이 드디어 싱싱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먹기에 몰두해가지고 제가 바로 옆에서 찍는데도 모를 정도로 참 이게 푸른 초장의 양떼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이 사해를 가는데 늘 예고치 못했던 빗물이 사해에 흘러 들어올 때쯤 되면 수시로 이렇게 길이 막혀요. 이게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때가 그나마 적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비가 와서 이 상류에 조금만 비가 와도 엄청난 물이 사해에는 흐르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길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미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진짜 넘치는 물은 보기가 쉽지 않죠. 유대광야에 내린 빗물이 이 사해 쪽으로 흘러오면서 이 수시로 이렇게 길이 맞아요. 막힙니다. 쿰난길, 또 엔게디, 이 마사다라 가는 길에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일상입니다. 늘 길이 막히고 넘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며칠 동안 길이 막히는 적도 있어요. 맞아요. 아마 이 순례 오셨다가 특히 겨울철에 비가 오면 마사다나 이런 엔게디까지 갈 때에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방문을 못하거나 아니면 크게 돌아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아마 이 시청자들께서도 두려워서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간이 지체되게 되면 더 물이 많아지면 아예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제가 찝차로 통과를 해봐서 이 길이 패이지도 않고 안전하다는 거를 안 그때에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할 때 제가 이제 안전하니까 가라 이렇게 보내던 때였고요. 제가 이제 사해에서 1박을 하고 마침 아침에 이 정말 그 구름 낀 빗 내리는 사해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사해에 아주 그 숨겨진 장소 하나를 소개하겠는데, 이 사해가에 온천이 나요. 그래서 엔게디 스파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솟아나는 물이 엔게디 스파뿐만 아니라 이렇게 찝차로만 가야 되는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길가에서는 보이지 않죠. 찝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바로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바람 불면 좀 물이 거칠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온천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해에 한 바닷가에 왔는데 이 사해가에 유황 냄새가 납니다. 네, 아주 그리고 진동합니다. 뭔가 이 운기가 느껴지는데 아마 유황 냄새가 확실하고 이 뜨거운 열기는 아마 이 어딘가에 온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소문을 듣고 갔는데 세상에 보시죠. 이게 겨울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여기는 아는 사람만이 아는 곳이고 이렇게 3355 특히 이제 이스라엘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뜨거운 온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해가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온천물이 솟아나는 무암 온천가 있는 걸 저 인지 알았습니다. 오, 뜨끈뜨끈해요. 세상에. 유황 냄새가 이게 그러니까 저도 30년 넘게 살았지만 지난 겨울에서야 이 사해에 여기를 알았고요. 사해가에 이렇게 뜨거운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온천이 솟아난다는 거를 그거 알면 대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천물뿐만 아니라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이야. 소금, 사해물과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가 오늘은 이 복장 때문에 안 들어가지만 다음에 꼭 한번 올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이 온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머드팩. 정말 미용 좋아하시는 분들 오리지널 머드팩 거기다가 온천, 사해물 일석삼조의 장소가 있는데 우리 이 시청자들께서 한번 오시면 제가 기회를 봐서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대찌개, 또 한국말을 하고 한국을 다녀왔대요. 이분 이 여자 자매는 5개월을 한국에 살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리아 태극기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이렇게 겨울에 추운데도 사해 수영이 가능한 것은 몸이 차가워지면 바로 온천. 사해의 또 다른 명소입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다시 지난 겨울이 또 추억에 떠오르는데 그리고 이게 이 사해길에서 한참을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찝차가 아니면 다가가지 못해요. 아마 걸어간다면 제가 보기엔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온천이 좋아서 내려오긴 했는데 사륜의 전륜이 고장이 났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사해 온천을 보고 나오다가 제가 또 이런 걸 보면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이 이제 사륜이 고장난 차를 제 이제 20년 된 도요타 찝차인데 과연 될까요? 이거 보시죠. 이 사해가나 유대광에는 찝차이가가 있으면 또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뜬하게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을 유대인 청년들에게 금세 배워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다고 이걸 레카차를 부를 수도 없고요. 아주 좋은 일을 했는데 아주 뿌듯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제 사해를 제가 이제 애돔길을 찾아 나가는 길에 이제 본 모습들인데 혹시 아세요? 이 사해의 옛 이름이 아스팔트 호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해에서 떠오르는 아스팔트를 건져다가 이제 현대에 쓰던 곳이 이곳에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 이 사해 엔게디가에 보면 조금만 돌아도 이게요. 까만 아스팔트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물에 떠오르는 겁니다. 금세 이 사해 엔게디가에서 주순 아스팔트입니다. 이게 검은 돌 같지만 굉장히 가벼워요. 톡 치면 이게 깨져서 그러니까 물에 뜨는 거죠. 반질반질한 반질반질하고 아스팔트. 데드씨, 이 죽은 바다라 하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이 아스팔트 해입니다. 아스팔트 호수. 그래서 이 어떤 지도에 보면 맞아요. 이 사해를 The Lake of Asphalt. 네, 아주 중요한 또 사해의 나무가 밀려서 현실을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긴 띠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50년 전만 해도 사해물이 여기까지 차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거의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해안이 저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엔게디 키부츠가 있는데 엔게디 키부츠가 1950년대 전에는 이 사해가에 떠오르는 아스팔트를 수집해서 팔아 수입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이 사해에 이제 이런 또 우리 역청, 세례 요한 역청.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에돔길을 찾아가는 길에 한번 잠시 둘러봤던 곳이
소돔산인데요. 이 소돔산이 이 소금산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올라가서 그 산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데 우선은 이 겨울철에는 이 소돔산은 또 등산 코스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덥지 않으니까. 여름에는 뭐 40도로 웃도니까 이 트레킹이 어렵지만은 겨울철에는 아주 적당한 기온에 이게 이제 소금인데요. 멀리서 보면은 이 소돔산이 꼭 바위산 같은 느낌이 되지만 이게 다 소금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로서는 보일 수 없는 아주 그 특별한 날카로운 면을 가진 그 지형을 보이는데 소돔산 전체가 소금산입니다. 예? 저 밑에 보면 저 바위 같은 것들이 다 소금으로 이루어진 바위죠. 네. 아주 그 소돔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지형들 그리고 이제 이 사해가로 내려오면 곳곳에 이런 동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EBS의 테마 기행에 여러 차례 이 소돔산을 소개했는데 이게 보시죠. 이 겉에서 볼 때는 이 바위산 같지만 이렇게 문지르거나 돌로 깨보면 이렇게 허연 소금이 나옵니다. 자연산이죠. 그만큼 이 사해가에 물이 증발되면서 엄청난 양의 소금이 그대로 굳어서 바위가 된 거죠. 그래서 소돔산은 바위산이다. 뭐 길이를 한 12km에 이르는. 그리고 이 소돔 근처에 되면 이 겨울철에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해에 뜨잖아요. 부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남쪽에 보면 보시죠. 완전히 엄청난 소금이 굳어서 이 아름다운 마치 눈이 쌓여서 내린 것처럼 느낌이 드는데 이 사해도 길이가 65km 정도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염도가 높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돼서 아름다운 소금 바다를 이루는 모습들. 아마 이것도 일반 우리가 찾아가는 그 사해 수영지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소돔 지역에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바로 보시죠. 아주 그 전형적인 아름다운 사해 바다의 남쪽 모습을 보고 계셨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에돔산인데 이 고대로부터 이 요단 계곡을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건너가는 길이 있었어요. 암몬 지역으로 가는 길도 있고 모압 지역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사해의 최남단에 바로 이것이 나할 조아르. 이 조아르가 바로 소활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르단의 남쪽 에돔 지역으로 가는 최첨단 길이 바로 이 나할 조아르, 즉 이 소알 계곡을 타고 이제 건너가는 곳인데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여드리는데 이 고대로부터 에돔길은 전략적인 군사로 내지는 무용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방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에돔길에 고대의 중요한 에돔 요새가 있었어요. 길을 지키던 게 초소입니다. 그렇죠. 이 절벽을 등으로 하고 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을 경계할 수 있는 이 자연적인 초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길에 가장 중요했던 이 장소는 이 사해가에서 이 유대 광야를 넘어 올라가는 것 기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략적으로 내려와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곳,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처음으로 만나는 이곳에 이렇게 중요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지키다가 아마 음식을 먹었던 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연적인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이 에돔길이 이제 더 이상 동쪽인 것을 보니까 이 동쪽에서 오는 에돔에서 오는 경계를 하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광야에서 한번 소리를 한번 외쳐봤고요. 요것이 이제 또 진짜 요새 중에 요새인 이 스트롱 포트레스, 그래서 강한 요새라고 하는데 올라가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갔던 분들도 이 고공에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못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섰죠. 광야길도 거칠지만 이 깊은 계곡 한가운데에 강한 이 스트롱 포트레스, 강한 요새라고 이름 지어진 이 에돔 광야길의 이 요새 위에 서니까 자 보시죠. 자 에돔 지역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 고대에는 길은 방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돔으로 지나는 광야길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자, 보시죠. 이 길을 따라서 그나마 이제 와디가 건천일 경우에는 길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해까지 내려와서 바로 건너가면 에돔. 그러니까 이 에돔 길은 이 에돔 지역에서 올라오거나 에돔으로 가는 길인데 그만큼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돔길, 모압길, 암몬길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 사해가 아라바 계곡을 통해서 건너가는 그런 역사적인 길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길이고 또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 마른 여름 건기 여름철에 물을 모아두는 시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모아둔 물들을 이제 시스턴 물 저장고에 모아서 이제 뜨거운 여름 내내 쓸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광야의 계곡에서 여름철을 견디기 위해서는 물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겨울철 우기 때 흘러내리는 엄청난 물을 이렇게 댐을 막아서 이 물을 저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건기 여름을 지냅니다. 네? 이 고대로부터 에돔 광야길에 이 많은 이 대상과 때로는 군사가 흐르면서 이 군사들이 지나가면서 그 물을 이렇게 겨울철에 가두어 놓았던 물을 여름철에 쓰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이 에돔 광야길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 물이 없었을 때에 에돔 지역에서 편만하게 물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런 물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사실 그 성경의 그 현장이고요. 이제 오늘날은 이 길이 더 이상 활용되지 않지만은 이 트레킹, 이 광야를 이제 이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 중요한 그 인기 있는 장소 중에 하나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 사해의 엔보캑이라고 하는 그 바로 남단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된다 하면 고대의 에돔길, 열왕기에 있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장소가 되고요. 제가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이제 방문했는데 마침 비가 오는데 이 무지개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길을 쭉 올라가게 되면 요즘은 이렇게 다 이 그 등산로를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를 염려놓고요. 자 보시죠. 야 정말 이 에돔 길에서 이 비가 살짝 오니까 무지개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에돔에서 도착해서 사해 골짜기에서 유다 광야로 올라가는 길이 네. 정말 가파른 길이지만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에돔에서 와서 유다로 올라가거나 또 고대에는 이 사해에서 채취한 소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거나 나귀에 싣거나 아주 어렵게 스리 올라가야 하는 길, 이 소금을 날랐던 길, 그래서 네. 이 길을 또 소금길이라고도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에돔 길은 소금길이기도 했고 특히 맘룩 시대 때에는 바로 이 길이죠. 이 길이 그렇게 유명한 길인데 포스탈 로드라 해가지고 이 에돔이나 모압 지역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또는 가사로 가는 옛 길이었던 것입니다.